아버지, 바보 같은 아버지야. 저는 텅 빈 안방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통곡했습니다. 제 손에는 아버지의 낡은 구두 안쪽에서 발견한 꼬질꼬질한 낡은 수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글씨들은 3월 5일 점심 구문 물배 채웠다 5,000원 저금 4월 10일 버스비 아끼려고 걸어서 퇴근 다리가 아프지만 막내 운동화 사주려면 참아야 한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평생을 구두쇠라고 짠돌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제 아버지가 사실은 자식들을 위해 당신의 배를 고르며 살아오셨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아버지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곳으로 떠나신 후에야 저는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관이 화장터의 붉은 불길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는 순간 주변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친척들과 조문객들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서 관이 불길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만 있었죠. 호상이네요. 고통 없이 편히 가셨으니 다행입니다. 이만하면 복 받은 거예요. 자식들 다 키워놓고 가셨잖아요. 사람들은 저를 위로한답시고 이런저런 말들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 속마음은 이들의 위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가슴 깊은 곳에서 이런 모진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기억 속 아버지는 따뜻한 가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평생을 돈 한 푼에 벌벌 떨며 살았던 지독한 구두쇠였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식들에게 마음 편히 용돈을 쥐어준 적이 없었고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가자고 해도 돈덩어리들이라며 버럭 소리를 지르던 그 매정한 사람. 제가 중학교 때 어머니가 배가 아프다며 식은땀을 흘리시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겁이 나서 아버지에게 달려가 아빠, 엄마 병원에 가야 돼요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TV에서 시선도 돌리지 않은 채 이렇게 말씀하셨죠. 약국 가서 소화제나 사 먹으라고 해. 병원은 돈만 축내는 곳이야. 그 순간 저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아내가, 자식들의 어머니가 아파서 쓰러질 것 같은데도 돈이 더 중요한 사람. 그게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이웃집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병원에 가셨고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장례식장에 놓인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언제 찍었는지도 모르는 낡은 양복을 입고 계신 흑백 사진. 저는 그 사진을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차라리 고개를 돌려버리고 싶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아버님 잘 가시라고 인사해야지 라며 저를 영정 앞으로 이끌었지만 저는 형식적으로 절만 올리고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편하게 사세요, 아버지. 더 이상 돈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아버지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게 됐어요. 냉정하고 잔인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시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평생 구두쇠로 살았던 아버지,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슬프기보다는 어쩌면 안도감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구두쇠 기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평생을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아버지는 10년도 넘게 입으신 낡은 러닝셔츠에 구멍이 나도 절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머니에게 바늘과 실을 달라고 하시더니 손수 그 구멍을 꿰매셨죠. 멀쩡한 옷을 왜 버려? 기워 입으면 되지. 아버지의 입버릇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옷장에는 유행이 한참 지난 옷들만 가득했습니다. 색이 바래고 형태가 뒤틀리고 곳곳이 해진 옷들. 어머니가 새 옷 좀 사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아버지는 입을 옷도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이게 어디야? 라며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겨울에도 보일러를 마음 편히 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추워요. 보일러 좀 올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는 인상을 찌푸리며 대답하셨죠. 옷 껴입으면 되지. 기름값이 얼만데. 그래서 우리 집은 한겨울에도 냉기가 감돌았고 친구들은 집에 놀러와서 너희 좀 왜 이렇게 추워? 라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식사 시간도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혹은 밥이 조금 설익었다고 투정이라도 하면 아버지는 밥상을 벌떡 엎으셨습니다. 이것도 먹을 수 있는 게 어디야? 먹기 싫으면 굶어. 쾅 하고 밥상이 뒤집어지면 국물이 사방으로 튀고 반찬 그릇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닦으셨고 저희는 숨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아버지 때문에 창피를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사계절 내내 똑같은 낡은 점포 한 벌만 입고 나는 내 가족들에게 아버지처럼 인색하게 대하지 않을 거야. 그 다짐은 제 인생의 신념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뒤 제 월급으로 좋은 옷도 사 입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습니다. 아버지처럼 궁상맞게 살지 않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저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돈을 물 쓰듯 하면 어떡해. 나중에 쓸 때가 있을 텐데. 아버지의 이런 잔소리가 싫어서 저는 점점 아버지와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 외에는 거의 집에 가지 않았고 전화통화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아버지와 대화하면 늘 돈 이야기, 절약 이야기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 속에서 아버지는 홀로 늙어가셨고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두쇠 아버지라는 딱지만 붙여놓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아버지의 낡은 구두 안에서 그 수첩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후 저는 텅 빈 집을 정리하러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버지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낡은 책과 오래된 담배 냄새, 그리고 무언가 쓸쓸한 기운이 섞인 그 냄새.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아버지가 즐겨보시던 신문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탁자 위에는 반쯤 마신 물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TV 리모컨은 아버지가 늘 앉으시던 자리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신문 옆에는 아버지가 쓰시던 돋보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잠깐 나갔다가 곧 돌아올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유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형제들과 함께 친척집에서 쉬고 계셨고 저만 혼자 이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쓰시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방 안은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보일러를 약하게만 틀고 계셨나 봅니다. 한겨울인데도 방 안이 이렇게 차가울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짜에서 멈춰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쓰시던 안경과 볼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장롱을 열어보았습니다. 예상대로 유행이 한참 지난 양복 한 벌과 낡은 내복 몇 벌이 전부더군요. 양복은 어깨 부분이 해지고 색이 바랬지만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꺼내 입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내복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저기 꿰맨 자국이 있었고 색이 바른 것들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렇게 사셨구나. 저는 한숨을 쉬며 옷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시계 한 개와 낡은 지갑, 그리고 몇 장 안 되는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사진들은 대부분 저희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
형제들과 함께 찍은 사진,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사진 속 아버지는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젊고 조금은 밝은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리를 하다가 신발장 앞에 섰습니다. 14일 발렌타인데이. 아내한테 꽃이라도 사주고 싶었는데 돈이 아깝다. 대신 고맙소라고 말했다. 아내는 괜찮다고 했지만 눈빛이 슬퍼 보였다. 내가 못난 남편이다. 3월 5일 점심 굶음. 물배 채웠다. 5,000원 저금. 첫 문장부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가 점심을 굶으셨다고? 물배를 채우셨다고? 저는 손이 떨려 수첩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월 12일 회사 구내식당에서 공짜 김치만 먹음. 점심값 3,000원 아낌. 막내 참고서 살 돈 모아야지. 4월 10일 버스비 아끼려고 걸어서 퇴근했다. 다리가 아프지만 막내 운동화 사주려면 참아야 한다. 구두 밑창이 다 닳았는데 조금만 더 신어야겠다. 5월 3일 오늘 점심도 굶었다. 현기증이 났지만 괜찮다. 큰애 결혼 축의금 모아야 해. 1만 원 저금.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수첩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눈물이 수첩 위로 똑똑 떨어졌지만 저는 읽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6월 15일 동료들이 회식 가자고 했지만 거절. 회식비 2만 원 아꼈다. 둘째 생일 선물 사줘야지. 7월 22일 더운데 선풍기도 아껴 쓴다. 전기료 아껴서 애들 용돈이라도 더 주고 싶다. 8월 9일 점심 또 굶음. 어지럽지만 참는다. 막내 과외비 모아야 해. 9월 20일 구두 밑창이 완전히 닳았다. 새 구두 사야 하나? 아니다. 테이프로 붙이면 된다. 그 돈으로 큰애 아이 장난감이나 사줘야지.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그 낡은 구두를 다시 보았습니다. 테이프로 감긴 뒤축. 그것은 제 조카의 장난감을 사주기 위해 아버지가 선택한 희생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아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배를 골마가며 당신의 건강을 해키면서까지 우리 가족을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0월 2일 아내가 아픈데 고기 한 번 못 사 먹여서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 하지만 큰애 전세금 모아야 해서. 아내야, 미안해.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을 잡았을 때였습니다. 전셋집을 얻어야 했는데 돈이 부족했고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한테 부탁해봐라. 모아둔 돈이 있으실 거야. 저는 떨떠름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2월 8일 내복이 너무 해졌다. 하지만 아직 입을만 하다. 막내 결혼할 때까지 조금만 더 아끼면 나는 괜찮다. 3월 15일 오늘도 점심 굶었다. 현기증이 심하다. 병원 가야 하나? 아니다. 괜찮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이 마지막 문장을 읽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건강조차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워서 그 돈을 자식들에게 주려고. 저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구두쇠기질은 인색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능한 자신을 탓하며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애절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통장을 펼치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통장이었습니다. 표지는 색이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서 헤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자주 이 통장을 들여다보셨을까요? 아마도 밤마다 꺼내보시며 조금 더 모아야지 다짐하셨겠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통장은 20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쯤부터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입금 내역을 보니 5,000원, 1만 원, 때로는 3,000원씩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적힌 메모들이 저를 다시 한번 울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메모, 큰놈 전세 보태줄 돈. 그 밑으로 수십 번의 입금 내역이 이어졌습니다. 5,000원, 1만 원, 8,000원.
아버지는 점심값을 아끼고 버스비를 아끼고 담배를 끊으면서까지 이 돈을 모으셨던 겁니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니 두 번째 메모가 있었습니다. 둘째 시집 갈 때 혼수 비용. 제 누나 이야기였습니다. 누나가 결혼할 때 아버지는 요즘 세상에 혼수가 뭐가 중요하냐며 투덜거리셨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 준비를 할 때는 가전제품부터 가구까지 모두 사주셨죠. 냉장고, 세탁기, 침대, TV 하나하나 직접 매장에 가서 고르셨습니다. 그때 누나가 아버지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필요한 것만 사면 돼요. 라고 하자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건 다 사야지. 시집 가서 무시당하면 안 되니까 아버지가 뭐든 다 해줄 순 없지만 이것만큼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 말의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딸이 시집 가서 무시당할까봐, 초라해 보일까봐 아버지는 몇 년이고 돈을 모아오셨던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내 수술비. 이 메모를 보는 순간 저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몇 년 전 어머니가 수술을 받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병원비가 꽤 나왔었죠. 수술 전날 밤 저는 병원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가 잠드신 후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돈 좀 도와드릴까요? 병원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아버지는 손사래를 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필요 없어.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네 돈은. 저는 통장을 꼭 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 입에는 1,000원짜리 김밥 한 줄 넣는 것도 아까워하셨으면서 통장 속 숫자는 오로지 자식들과 아내를 위해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모으기 위해 아버지는 남들이 버린 옷을 주워 입고 먹고 싶은 것을 참으며 추운 겨울을 견디며 그 모진 구박과 손가락질을 견디셨던 겁니다. 자식들한테는 구두쇠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친구들한테는 저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비난받으면서도 아버지는 묵묵히 그 길을 걸으셨던 겁니다. 그제야 아버지의 낡은 구두가 굳은 살 박인 발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가슴을 쳤습니다. 구두 밑창이 다 닳도록 걸으셨던 그 길은 가족을 위한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점심을 굶으며 걸으셨던 그 길은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랑을, 그 희생을 평생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텅 빈 방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혼자 다 짊어지셨어요? 왜 저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방 안에는 제 울음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바닥을 쳤고 또 쳤습니다. 주먹이 아파올 때까지 쳤습니다. 저는 수첩과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 전체가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문득 며칠 전 장례식장이 떠올랐습니다. 관이 불길 속으로 들어갈 때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마저 했었죠. 그때 제가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던 이유가 사실은 제 안의 죄책감 때문이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저는 아버지를 평생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구두쇠라고, 인색하다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차가운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랑을 단 한 번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사랑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못 해드렸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드리지 못했습니다. 새 옷 한 벌, 새 구두 한 켤레 사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아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고단한 어깨를 한번 주물러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고 전화도 자주 드리지 않고 명절 때나 마지못해 찾아뵙고 그렇게 아버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불효자는 이제 와서 뒤늦게 피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바닥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낡은 구두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테이프로 감긴 뒤축, 다 달아빠진 밑창, 갈라진 가죽. 이 구두는 아버지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 구두를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그곳에서는 이제 돈 걱정하지 마세요. 구멍난 러닝셔츠 입지 마시고 새 옷도 사입고 맛있는 고기도 실컷 드세요. 따뜻한 방에서 편히 쉬시고 좋은 신발 신고 편하게 다니세요. 그리고 이 못난 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평생 아버지를 오해하며 살았던 이 바보 같은 자식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의 수첩과 통장 그리고 낡은 구두를 제 방에 모셔두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그것들을 꺼내봅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아버지처럼 살겠다고. 아버지처럼 가족을 사랑하겠다고. 비록 표현은 서툴러도 진심을 다해 사랑하겠다고.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는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어떤 사랑으로 가족을 지켜오셨는지를요. 아버지, 꿈에라도 한 번만 나와주세요. 죄송하다고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그 거친 손 한 번만 다시 잡아보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체온을 한 번만 더 느껴보고 싶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편히 쉬세요. 더 이상 고생하지 마시고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세요. 나의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혹시 부모님께 표현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오늘 지금 바로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사랑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